안녕하세요. 정현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 저희 채널에서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2025년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잉여금 출구 전략 중에서 비교적 낮은 세율로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할 수 있는 이익 소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익 소각보다도 더 세금이 없는 감액 배당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감액 배당은 법인마다 이게 컨디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고요. 우리가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또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세 번째는 자녀 법인을 활용한 잉여금 출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네 번째 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다섯 번째 시간은 정관은 사실 잉여금 출구 전략은 아니고요. 잉여금 출구 전략을 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 5년 전부터 잉여금 출구 전략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사실 제가 법인 대표님들 만나기 시작했을 때 처음만 하더라도 잉여금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마치 법인에서 돈을 빼내가는 그런 부도덕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10년 동안 잉여금 출구 전략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대표님들이 당연히 법인의 잉여금을 관리해야 된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잉여금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사실 저희 채널에서만 잉여금 출구 전략 영상 조회수가 여기 뭐 23만 회, 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네, 올해 올렸던 것도 23만 회. 그래서 거의 요것만 하더라도 50만 회에 가까운, 그만큼 우리 대표님들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만 집중하셨다면 이제는 성장과 더불어서 주주로서 권리를 찾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신문에서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기사를 갖고 왔는데 이게 2023년 7월 달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주식 소각에 대해서 과세한 것을 기사로 실었던 거고요. 주식 소각의 과정에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했고, 이 주식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했고, 법인의 주식 소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과세한 것을 다룬 기사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과세를 했고,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이제 호소를 했을 때 조세심판원에서 이것은 국세청이 맞다라고 판결을 했던 내용이 나왔던 기사예요. 이게 2023년 7월 달에 있었던 기사고요. 요거는 수원 고등법원에서 나왔던 판례입니다. 2024년 4월 5일 날 판결을 했던 내용이에요. 자, 앞에 나왔던 그 조세 심판원의 판결을 깨고 고등법원에서는 납세자의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 그 내용은 이 일련의 행위들이 국세청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행위가 아니라 납세자로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결을 한 거죠. 판결 내용입니다. 이처럼 땡땡땡의 주식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의제 배당 소득이 없게 된 것은
의제배당 소득을 주주의 주식 취득대금과 주식 양도대금 사이의 차익으로 산정한 것에서 기인한 것일 뿐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나 주식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사건처럼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피고의 주장, 여기서 피고는 국세청입니다. 피고의 주장처럼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 이전은 인정을 하되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관주하는 이른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 필요경비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2월과세 방식을 도입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미 증여 후 이익 소각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표님도 있으실 거고 좀 생소하신 대표님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저도 법인이 있는데요. 정일기업연구소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인을 설립할 때 1억이라는 자본금으로 설립을 했고요. 이 법인이 지금은 100억이 됐습니다. 기업 가치가. 그러면 제가 이 주식을 팔 때 100% 판다고 하면 99억이 양도차익이에요. 우리 대표님들 보통 이제 부동산 많이 하시잖아요. 부동산 내가 집을 샀는데 집을 팔 때, 상가를 팔 때 1억짜리가 99억이 됐다. 시간이 오래되면 그럴 수 있겠죠. 이랬을 때 99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죠. 주식 똑같습니다. 99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주식을 내가 한 6억 원어치만 좀 팔려고 해요. 그런데 때마침 법인에서 자사주, 법인이 법인의 자기 주식을 사준대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외부에 팔면 우리 회사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것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외부에는 안 팝니다. 근데 법인에서 사준다고 하면 팔 수 있죠. 어차피 내 법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팝니다. 제가 팔면 담은 6억을 팔아도 양도세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주식의 어떤 취득가액은 낮으니까요. 10억이라고 할까요? 1천만 원이 제가 취득가액이고 9억 9천만 원이 양도 차액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0%와 25%, 3억 초과는 25%니까요. 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에게 6억, 그러니까 10억 원어치를 증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10억을 증여하면 받은 배우자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이 증여세는 부부간의 공제가 6억이 됩니다. 10년간. 그러면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니 총 10억을 증여해줘도 6.79%라는 증여세를 배우자가 냅니다.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이 주식을 법인에 양도를 할 때 이때는 내가 10억에 받아서 10억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자, 결국 법인에서는 10억이 나왔는데 제가 직접 양도를 했을 때, 법인에 양도를 했을 때는 9억 9천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3억 미만은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배우자는 저한테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이미 냈고요. 10억에 받아서 10억에 양도를 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요번에 이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증여 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2월과세라는 법이 있어서 부동산 증여 후에 10년 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취득가를 증여 받은 사람의 취득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10년 안에는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아직 그런 규정이 없고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도 그렇게 바뀔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안 바뀌었죠. 요게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좀 늦춰진 거는 다른 법하고 좀 연결이 돼서 늦춰졌는데 결과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주식도 똑같이 1년 증여받은 다음 1년 이내 양도를 하시게 되면 취득가는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이 됩니다. 혹은 이제 부모님이 취득한 금액이 되겠죠.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주식 증여는 필요한 회사들은 무조건 오래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1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잉여금 출구 전략 세미나에서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게 지금 증여 후 이익 소각, 그러니까 공제를 활용한 이익 소각입니다. 뭐 꼭 이익 소각이 아니어도 되고요. 일반 자사주도 가능한데요. 우선 대표님들이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을 언제부터 신경 써야 되느냐. 당연히 어느 정도 법인이 좀 성장을 해야 법인의 돈이 쌓이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을 하셨습니다. 설립하셨을 때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의 법인 설립은 신규도 있고요. 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체크할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소유하신 빌딩주들이 많이 의뢰하시는데 이 경우에 법인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법인은 개인하고 틀려서 법인격체를 갖기 때문에 정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회사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어떤 회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이런 인증들이 필요합니다. 없어도 돼요. 하지만 있으면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대학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 개의 대학이 있지만 우리 스카이인 경우에는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도 똑같습니다. 나라에서 원하는 이런 인증을 보유한 회사들은 수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증들을 보유한 회사에게 먼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사업을 할 거라면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초기부터 대표님들이 좀 세팅을 해 놓으시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갖가지 혜택들을 누리면서 사업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요. 중요한 게 바로 주주입니다. 왜 주주냐? 주식회사의 재산은 주주 거예요. 예, 경영자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주주가 이 회사를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차명 주식이 많이 정리가 됐는데 참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 발기인 기준이 뭐 7명, 3명 이런 기준이 있어서 차명을 많이 두셨고 차명을 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대표님들이 알게 되면서
또 1인 주주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대표님 혼자. 자, 이 경우에는 이익 환원을 할 때 리스크가 커집니다. 왜? 세금은 누진 적용이거든요. 그 누진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사람, 소득 기속자, 그리고 세목,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누진이 되다 보니까 시간 분산, 세목 분산, 소득 기속자의 분산이 절세에는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주식회사는 주주가 전부잖아요. 이 주주가 분산이 안 돼 있으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기 혹은 안정화로 가는 회사들의 핵심은 바로 주주 정비입니다. 근데 이미 성장이 된 후에는 주식 정비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가가 높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할 만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 하시면 첫 번째로 하실 게 바로 지분에 대해서 주주에 대한 전략적인 구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바로 이 이익 환원 중에서 이익 소각 부분이고요. 시기적으로는 회사가 성장기에 돌입했을 때 저는 이제 안정화와 성장기 사이보다는 요 성장기 스타트 부분에서 시작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안정화된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세무 관리 하셔야 되고요.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회사도 세무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승계를 해야 되는 회사들. 꼭 가업 승계만 뜻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전문직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업 승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엑시스를 할 거냐에 따라서 평생을 회사를 키우신 대표님에 대한 보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잉여금 출구 전략 다양합니다. 대표님 현재 하시는 보수, 급여나 상여. 자, 이거는 당연히 정관에 있어야 되죠. 임원이나 주주의 이익 실현은 다 정관에 기재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게 되죠. 하지만 대표님은 근로자가 아니십니다. 주주도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고요. 자, 이런 경우에 주주와 경영인, 임원의 규정은 다 정관에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급여 상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돈을 한 번에 개인화하는 퇴직금 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퇴직금을 한 번으로 쓰시면 증여세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카드를 그냥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 우리 퇴직금 디자인 잘해서 보상도 제대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승계할 때 세금도 줄이시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경영자로서의 엑시 전략이고요. 다음은 주주로서, 주주로서 배당, 주식 팔아서 개인화 하시는 거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받는 거고요. 자녀법인은 엑싯은 똑같습니다. 법인에서 돈이 나오는 건 똑같은데 이것을 내가 받아서 다시 자녀한테 주면 어때요? 세금을 2번 내야 되죠. 그런데 법인에서 바로 자녀한테 가는 방법이 바로 자녀법인 엑싯 전략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 나는 웬만큼 쓸 만큼 자산이 있고 어차피 다 못 쓰고 자녀한테 승계를 해줘야 돼 라고 하신다면은 자녀법인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산업재산권은 과거에 많이 썼는데 비교적 지금은 과거보다는 덜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이 활용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대표님들이 특히 기술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좋은 카드예요. 내가 원래 개발자였다, 기술자였다.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됐다라고 하신다면 이것을 산업재산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임원으로서 회사를 이미 경영하고 계시니까 활용할 수 있는 보수와 퇴직금이 있고요. 주주로서 배당금, 자사주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쓸 만큼은 있고 다음 세대 자산은 이전을 원하신다면 자녀법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내가 우리 회사 기술의 원천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산업재산권 무조건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기업을 경영하시는데 회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회사는 부자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표님은 가난한 CEO가 제가 만났던 대표님의 90%가 이렇습니다. 왜냐? 회사를 나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법인은 별도의 법 인격체고요. 1원 한 장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게 법인입니다. 단 정확한 제도 또 정확한 규정 아래 개인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보다 월등히 낮은 세금으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법인만 세워놓고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부자 회사 가난한 CEO가 되는 거고요. 회사는 세법상만 높은 회사가 돼요. 세법상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국세청이 만듭니다. 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럼 결국 대표님이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바치신 것은 세금을 올리는데 일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도 올리고 나도 부자가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금만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 이제 저희 회원사입니다. 미처분 잉여금이 660억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대표님 개인 자산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잉여금이 많은 회사일수록 공통점이 대표님의 개인 자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 회사도 410억 원. 여기는 그나마 저희가 중간 배당 기준 만들어서 이때만 해도 차등 배당이 되던 시절이라 20억 자녀 두 분한테 10억씩 차등 배당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대표님들이 회사를 경영하시게 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기획을 하고 하신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하다 보니 회사를 하게 됐고 회사를 하다 보니 또 잘 됐고 그러다 보니 회사만 커졌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 저희 채널에서 제 채널에서 늘 강조했던 게 잉여금 출구 전략입니다. 왜? 잉여금이 관리가 안 되면요. 결국은 세금만 올리는 일에서 세금만 올리는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그런데 부부 증여를 활용한 출구 전략은요. 10년 이내에 부부간 증여가 없으셨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 잉여금 12억까지는 세금 없이 가져옵니다. 물론 절차나 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내년부터 세법 개정안이 적용이 되면서 요 시간에
제한을 좀 받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개정안에는 시간이 이제 그 제한 받는 게 1년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이게 계속 갈 것이냐는 것은 의문입니다. 자, 10억 원을 법인에서 인출을 하시게 되면요. 똑같은 10억 원이 법인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세후, 이것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돈이죠. 세후 자금이 5억 9천, 6억 5천, 8억 6천, 7억 8천, 7억 9천, 9억 3천. 법인에서는 똑같이 10억이 나간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쓸 수 있는 돈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3억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5억 9천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간접세는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간접세를 포함한다면 사실은 저것도 안 됩니다. 세율이 40%가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추천해 드리는 공제를 활용해서 왜? 공제 사실 10년에 한 번밖에 못 씁니다. 공제는 10년에 6억이에요. 그런데 안 쓰면 무조건 이거는 정말 대표님들이 무조건 쓰셔야 돼요. 수많은 대표님들 상담할 때 증여공제를 썼냐고 여쭤보면 99%는 안 쓰셨어요. 이거를 왜 안 쓰냐는 거죠. 10년 후에는 없어진다는 거죠.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지금 재산이 없어? 그럼 주식이라도 활용해야죠. 자, 6억까지는 증여 후 개인화했을 때 세금이 없습니다. 10억도 6.79%, 8억은 뭐 3.64%, 12억도 10%가 안 돼요. 지금 대표님이 급여를 얼마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소득세인 경우에도 대표님들의 경우는 보통 20, 30%입니다. 월등히 낮은 세금으로 개인화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대표님이 주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되는데? 라고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겁니다. 주주가 있습니다. 여기 법인이 있고요. 자, 법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입니다. 그러면 주주는 이 주식을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비상장 회사니까 살 사람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팔면 안 돼요.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파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법인에서 사서 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영의 안정성이 100% 확보가 됩니다. 법인에다가는 팔 수 있습니다. 왜? 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을 할 경우에 이게 2012년도부터 우리 비상장 회사도 할 수 있게 됐죠. 그냥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냅니다. 자, 근데 소각 목적으로 양도를 해. 이런 경우에는 배당세를 냅니다. 차이점이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있고요. 소각은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의제배당이기 때문에. 자, 귀속 시기도 약간 다른데요. 양도인 경우에는 매매 시기를 귀속 시기로 보고요. 소각 목적의 양도인 경우에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을 귀속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왜 세금이 없느냐? 자, 내가 취득가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팔았을 때는 양도를 6억에 한다면 5억 5천이 양도 차익이에요. 근데 제가 배우자한테 6억에 증여를 먼저 합니다. 그럼 배우자의 취득가는 얼마예요? 6억입니다. 그래서 6억에 양도를 해도 이익은 0원입니다. 자사주를 하던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던 차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자, 이런 이익 소각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상장, 비상장 회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익 소각한 회사들은요,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희한한 게 이 우리 주식 수와 자본금이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이제 주식 수가 설립할, 자, 여기 주식 수를 보면 19,175주거든요. 자, 근데 자본금이 그러면 이게 한 주당 10,000원이면 1억 9,175만 원이 돼야 되는데 자본금은 똑같이 2억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요 자본금에서 소각한 게 아니라 잉여금에서 소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현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부부 증여를 활용한 이익 소각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만 몰라서 그간은 이제 3년 전에 이제 기획조사 있으면서 과세가 됐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판결이 나왔죠. 납세자의 승소로 끝났기 때문에 증여를 하고 소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증여와 소각이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정확한 평가, 그 다음에 정확한 절차, 그리고 그 사이에 지켜져야 될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한 회사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컨설팅 했던 사례인데요. 인출 자금,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대표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쭈었을 때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50억을 개인하고 싶다. 이게 목적이었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인출 자금 대비 세율은 한 10% 정도. 네. 50억이 개인하려면 최고 50% 세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의 분산, 세목의 분산, 소득 기속자의 분산.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신다면 세금은 지금 50억이면 최하 25억인데 10% 5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20억이 절감이 된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시간, 세목, 귀속자를 분산했기 때문입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 이런 타임 테이블을 갖고서 진행을 했고요. 또 많은 회사들이 이런 전략적인 시간 분산, 세목 분산, 귀속자 분산을 통해서 많은 절세를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자사주 실제 절차인데, 간단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또 전문가를 통해서 누구나 실현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4년 9월달 뉴스입니다. 그동안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다가 국세청이 가장거래로 보고, 가장거래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여 합법성 논란이 일었던 이익소각이 마침내 대법원에서 합법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됐다는 그 기사 내용입니다. 이익소각이란 법인의 주주인 CEO가 법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급여 상여, 배당 등의 방법은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주식의 증여와 소각을 통해서 세금 부담 없이 회사의 잉여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대법원까지
이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판결이 났던 내용이 최근에 머니투데이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저희도 이익 소각을 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소명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간단한 것부터 해서 사실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1단계에서 처음 소명만 빠르게 정확하게 하면 2단계까지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1단계에서 조금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계속 추가적인 어떤 조사나 이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이 이미 증여후 이익 소각을 하셨다면은 이 소명에 반드시 대비해 주셔야 되고요. 적어도 이제 5년까지는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챙기셔야 되고, 증여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증여는 이제 15년까지니까 좀 미리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왔던 해명 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강남 세무사에서 나왔던 건인데 2024년 11월 15일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근데 뭘 제출하라는 거냐? 안녕하십니까? 귀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 자료가 발생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해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2024년 11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게 언제 얘네가 보냈냐면 11월 7일입니다. 그러면 우편 오는데 시간 걸리죠? 거의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소명을 해야 돼요. 얘네가 소명하려는 거는 뭐냐면 대표 겸 주주 땡땡땡 본인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이것을 10억을, 저희는 보통 이제 6억까지 하면 세금이 없지만 이왕 할 때 한 10억까지 합니다. 자, 10억에 대해서 증여를 하고 이 주식을 발행법인에 주식 양도 후 주식 양도 대가 10억 원을 수령했다. 해당 법인은 자기 주식 양수일 당일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이게 확인이 되었으니 이 주식 대금이 우회 행위를 통한 의제 배당 소득 과세 회피 혐의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까지 보면 대표님들이 되게 좀 걱정하실 수 있어요. 제출할 해명 자료는 간단합니다. 주식 양도 대금이 법인에서 이 소각하신 분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역, 또 대금이 수중자 땡땡땡에게 귀속되어 본인이 자산 형성 및 채무 대금 상환 등과 관련된 내용. 자, 이제는요. 증여 후 이익 소각에 대해서 소명 자료는 증여받고 소각하신 분이 그 자금을 썼냐라는 것에 대한 소명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게 2012년부터 했으니까요. 자금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하신 분이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대법원 판결 난 다음에서는 국세청에서 소명에 대한 것은 이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과세건 때문에 증여 카드를 못 쓰신 분들, 증여 후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하신 분, 증여 후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주가 평가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자사주 절차에 대한 정확성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자금에 대해서는 절대 돌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내용 들어갈 거예요. 자, 아내에게 주식 증여 후 양도세 회피 이제는 안 통한다. 이제
요겁니다. 요게 이제 세법 개정안에 들어왔던 내용이 좀 연기가 돼서 2023년이 아니라 2025년 내년이죠.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2월과세 대상, 아까 이제 부동산이 증여받고 10년 이전에 팔면은 이 양도세를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해준 사람의 가액으로 취득가를 계산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주식도 이제는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양도를 하면 취득가를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증여해준 사람의 가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1만 주를 직접 양도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경우 비상장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상장 주식은 양도세가 없으니까요. 해외 주식, 우리 비상장 주식 똑같은데요. 본인이 직접 양도를 하면 3,950만 원의 이제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한 후에 양도하면 양도 차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바로 증여해서 바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0원이 아니라 3,950만 원. 이것은 3억 원 기준입니다. 커지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가족 증여 후 주식 양도세 피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 국회에서 2월과세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것을 논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서 세법 개정안에서 1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임의로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으로 요게 통과가 안 됐고요. 기존 법안대로 1년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올해 증여를 하면 이게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나 양도를 하든 소각을 하든 취득가는 바로 이 증여가액입니다. 대표님들 주식에 어떤 변동이나 엑시 전략을 계획 중이시라면 증여는 무조건 오래 하셔야 됩니다. 뭐 1년 있다가 양도하면 되지. 이 1년이요? 지금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그냥 2년으로 연장하자 그랬어요.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 부동산 증여받고 10년 넘어서 양도를 해야 취득가를 내가 증여받은 가격으로 인정을 합니다. 10년입니다. 10년. 10년. 우리 주식에 대한 양도세 2월 과세가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1년 너무 짧아. 부동산은 10년인데 왜 이렇게 기업만 혜택을 줘? 10년으로 바뀐다는 거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님들 아이고 1년 있다가 양도하면 되지, 내년에 하지. 아닙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세법 개정이 되는 걸 많이 봤죠. 예. 이게 좀 절세가 된다 그러면 세수 차원에서 급속도로 바뀝니다. 대표님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증여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지분 이동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올해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님, 세금이라는 게 자산이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내야 되는 게 세금이에요. 그런데 회사의 이
대표님 소득으로도 빠지고요. 임직원들 급여 상여로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임직원 급여로 빠지고 남은 거는 주주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올 때마다 세금입니다. 절대 법인에서 돈이 나올 때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계획과 절차, 이 방법에 따라서 세금이 정말 천지차입니다. 우리 사업할 때 사업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왜 합니까? 결국은 나와 우리 가족 또 우리 회사 식구들이 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이 출구 전략이 없으면 결국은 세금을 내기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대표님들이 오늘 잉여금 출구 전략 1교시 이익 소각, 감자도 똑같습니다.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 대표님들이 얼마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한 것을 나도 보상을 받고 우리 직원들, 우리 가족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게 해줄 거냐, 허투루 돈이 나가게 할 거냐 하는 중요한 결정은 결국은 대표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감액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이 되면서 이 감액 배당이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회계사님, 세무사님들도 많으신데 명확하게 이 법 개정은 현재로서 개인 주주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 배당 요건이 되시는 회사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회사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세금 없는 배당 모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진행할 세금 없는 배당, 감액 배당에 대한 영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